안녕하십니까, 꿀돈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손이 떨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통장, 여러분의 연금, 여러분이 평생 모아온 그 소중한 자산이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13세입니다. 13살. 우리 손주들, 손녀들 나이입니다. 중학교 1학년쯤 되는 나이죠. 그 나이의 아이가 지금 핵무기 버튼을 쥐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국가정보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김주혜, 김정은의 딸이 후계자로 내정됐다고요. 잠깐만요. 여러분 손주 중학생 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 뭐 했습니까? 게임하고 친구들이랑 놀고 숙제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나이의 아이가 핵무기를 가진 나라를 이끌게 된다는 겁니다. 북한이라는 우리와 휴전선 하나 사이에 두고 있는 그 나라를요. 에이, 설마 그게 우리 통장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여러분,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한 문제는 정치 문제지 경제랑은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제가 오늘 정확한 숫자와 팩트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왜 팔아치우고 있는지, 왜 환율이 1,400원을 넘나들고 있는지, 왜 여러분의 연금 가치가 매일매일 줄어들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이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지, 아니 오히려 불릴 수 있는지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발 끝까지 보십시오.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역사 70년을 돌이켜보십시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모두 최소한 30대 이상의 나이에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10대입니다. 13살짜리 여자아이입니다. 국정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후계 내정 단계에 진입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김정은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다음 권력자가 13세 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회사 사장님이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후계자가 중학생이라면 그 회사 주식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죠. 오히려 가지고 있던 주식도 팔아치우실 겁니다. 이 회사 망하겠구나 하면서요. 바로 그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한국을 보는 시선이 정확히 그겁니다. 핵무기 가진 나라의 지도자가 중학생이 된다고? 미쳤어. 한국 주식 다 팔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숫자를 보겠습니다. 2024년부터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빼간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십조 원입니다. 계속 팔고 있어요. 왜?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입니다. 아,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거 원래 있던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원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차원이 다릅니다. 질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이랬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쏘면 주식시장 하루 이틀 흔들립니다. 그러다가 다시 올라와요. 아, 별일 없네 하면서 사람들이 다시 삽니다. 이게 학습 효과입니다. 시장이 학습을 한 거예요. 북한 도발은 일시적이야 곧 괜찮아져 이렇게요. 근데 지금은요, 학습이 깨져버렸습니다. 왜냐? 이건 미사일 한두 발 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도자가 바뀌는 문제입니다. 그것도 10대로요. 권력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내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고, 군부가 장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최악의 경우 우발적인 군사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가 무서운지 아십니까? 예측이 안 된다는 겁니다. 김정은이 있을 땐 그래도 이 사람은 권력을 지키려고 할 거야. 체제 유지가 최우선이야. 이렇게 예측이 됐어요. 근데 13세 아이가 권력을 쥐면
그 뒤에서 누가 조종하는지도 모르고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무서워하는 게. 자, 그럼 이게 여러분의 통장이랑 무슨 상관이냐?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첫째, 주식시장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팔아치우면 주가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중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거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 주식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펀더멘털은 멀쩡한데 말입니다. 삼성전자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반도체 잘 만들고 돈 잘 벌고 있는데 주가는 맨날 제자리 걸음입니다. 왜?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일시적이었어요. 북한 도발하면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계속 눌려 있어요. 장기간 저평가 상태가 지속되는 겁니다. 둘째, 환율입니다.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지정학적 불안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들이 돈을 빼갑니다. 달러로 바꿔서 빼가는 거예요. 그럼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 환율은 치솟습니다. 여러분 지금 환율 보셨습니까? 1,400원 넘나들고 있습니다. 네, 몇 년 전만 해도 1,100원, 1,200원 하던 게 지금 1,400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미국 여행 가시려고 1,000달러를 바꾼다고 칩시다. 환율이 1,200원일 때는 120만 원 내면 됩니다. 근데 환율이 1,400원이면 140만 원 내야 합니다. 똑같은 1,000달러인데 20만 원을 더 내야 하는 거예요. 아, 저는 미국 여행 안 가는데요? 상관없습니다. 환율은 여행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수입 물가의 직격탄입니다. 여러분이 마트에서 사시는 바나나, 커피, 밀가루, 식용유 다 수입품입니다. 주유소에서 넣으시는 휘발유, 경유 다 수입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이 모든 게 비싸집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연금은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매달 받으시는 국민연금 200만 원이면 200만 원, 300만 원이면 300만 원 고정이죠. 근데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환율 때문에요. 이게 뭡니까?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통장에 있는 숫자는 똑같은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작년에 200만 원으로 한 달 살았는데 올해는 200만 원으로 부족한 겁니다. 내년에는 더 부족해집니다. 바로 이게 인플레이션의 공포입니다.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는 게 바로 환율이고 그 환율을 끌어올리는 게 바로 지정학적 불안, 즉 김주의 후계 문제인 겁니다. 그래도 정부가 뭔가 하겠지, 미국이 도와주겠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충격이 옵니다. 트럼프입니다. 2026년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들 아시죠? 예측 불가능의 아이콘입니다. 트럼프와 김주애, 이 둘의 조합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쪽은 70대 노련한 정치꾼이지만 완전히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고 한쪽은 13세 소녀입니다. 이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지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왜? 판을 읽을 수가 없거든요. 과거 트럼프 일기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김정은이랑 만났죠. 싱가포르에서 악수하고 판문점에서 월경도 하고 독재자지만 어쨌든 30대 중반의 성인이었고 권력을 확실하게 쥐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김주애입니다. 13세요. 트럼프가 이 아이를 어떻게 대할까요? 아니, 더 중요한 건 이 아이 뒤에 있는 진짜 권력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군부입니까? 당 고위층입니까? 김여정입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거래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랑 거래를 합니까? 북한이랑 직접 거래를 하려고 할 겁니다. 한국은 빠집니다. 통미봉남이라고 들어보셨죠? 미국과 통하고 남한은 봉쇄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현실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의 주도권이 사라집니다.
우리 땅, 우리 문제인데 미국과 북한이 우리 머리 위에서 알아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경제랑 무슨 상관이에요? 직접적인 상관입니다. 국가 신용 등급에 영향을 줍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을 평가할 때 뭘 봅니까? 경제 펀더멘털도 보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도 봅니다. 만약 한국은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나라다. 미국과 북한의 거래에 휘둘리는 나라다. 이렇게 평가되면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뭐가 문제냐? 나라가 돈을 빌릴 때 이자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외화 조달 비용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그 부담이 어디로 갑니까? 결국 우리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무서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입니다. 트럼프가 일기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이 방위비를 5배, 10배 더 내라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더 심해질 겁니다. 왜? 명분이 생겼거든요. 북한의 13세 후계자가 생겼어. 불안정해? 도발 가능성 높아. 그러니까 미국 전략자산 더 배치해야 해. 항공모함 더 보내야 해. 그 비용 한국이 내야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실제로 김주의 체제가 되면 북한이 어떻게 할까요? 도발 수위를 높일 겁니다. 왜? 어린 후계자의 권위를 세워야 하니까요. 우리 지도자님이 비록 어리셔도 강하시다. 미국도 안 무섭다. 이걸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도발해야죠. 도발이 잦아지면 미국은 뭐라고 합니까? 봐라, 내가 뭐라고 했어.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돈 더 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돈이 얼마나 될까요? 천문학적입니다. 조단위입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국가 재정에서 나옵니다. 그럼 다른 데 쓸 돈이 줄어듭니다. 복지 예산 줄어들고 인프라 예산 줄어들고 결국 우리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충분히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 큰일인데? 맞습니다. 큰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준비된 자에게는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불릴 것인가? 집중하십시오. 먼저 자산시장의 명암을 보겠습니다. 똑같은 한국 시장인데도 어떤 주식은 폭락하고 어떤 주식은 폭등합니다. 왜 그럴까요? 경협주부터 보겠습니다. 경협주가 뭡니까? 남북경제협력 관련 주식들입니다. 과거에는 통일되면 대박이다. 개성공단 재개되면 떡상이다. 이런 기대감에 많이 올랐었죠. 근데 지금은요? 완전히 끝났습니다. 왜? 13세 후계자 체제에서 남북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더 적대적으로 갈 겁니다. 북한은 이제 헌법에다가 남한은 적국이다 라고 명시까지 했습니다. 경협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앞으로 최소 10년, 20년은 없습니다. 그러니 경협주 가지고 계신 분들 빨리 정리하십시오. 더 떨어지기 전에요. 그럼 뭐가 오릅니까? 방산주입니다. 방위산업 주식들이요.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 위협이 커지면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국방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생존의 문제거든요. 정부가 국방비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로템 같은 방산 기업들로 갑니다. 미사일 만들고 전투기 만들고 탱크 만들고 레이더 만들고 주문이 쏟아지는 겁니다. 게다가 요즘 K방산 수출 엄청나죠? 폴란드한테 수백억 달러어치 팔고 호주한테 팔고 중동에 팔고 전 세계가 K방산을 찾습니다. 왜? 가성비 좋고 성능 좋으니까요. 북한 위협이 커질수록 K방산의 신뢰도는 올라갑니다. 한국은 실전 경험이 있는 나라다. 북한이라는 실질적 위협에 대비하는 무기를 만드는 나라다. 이렇게 평가받는 겁니다.
그럼 수출은 더 늘어나고 방산 기업 실적은 더 좋아집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북한 때문에 방사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산시장 내에서 극심한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협주는 나락으로, 방산주는 하늘로.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자, 이제 결론입니다. 불확실성이 극에 달할 때 부자들은 뭘 합니까? 국내 주식만 보지 않습니다. 전 세계로 눈을 돌립니다. 달러, 금, 해외 채권, 글로벌 주식 분산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한국 주식만 있으면 돼 이러시면 안 됩니다. 김주의 리스크가 있는 한 한국 자산만 가지고 있는 건 위험합니다. 제가 딱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자산 40%입니다. 여기에는 달러화 예금과 금 현물이 들어갑니다. 왜 달러냐? 환율 방어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 가치는 올라갑니다. 지금 환율 1,400원인데 앞으로 1,500원, 1,600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달러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환차익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yen 1,000만 원을 달러로 바꾸면 약 7,140달러 정도 됩니다. 환율이 1,400원일 때요. 만약 환율이 1,600원이 되면 그 7,140달러가 1,142만 원이 됩니다. 112만 원 벌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환율 올라간 것만으로요. 금은 어떻습니까? 금은 지정학적 위기가 커질수록 오릅니다. 전쟁 나면 금값 오릅니다. 경제 위기 오면 금값 오릅니다. 북한이 핵실험하면 금값 오릅니다. 왜? 사람들이 안전자산으로 몰리니까요. 지금 금값 1돈당 86만 원대입니다. 전문가들은 100만 원까지도 예상합니다. 김주의 리스크가 본격화되면 더 오를 겁니다. 달러와 금, 이 2가지만 가지고 계셔도 여러분의 자산은 상당 부분 방어됩니다. 둘째, 수익자산 30%입니다. 여기에는 글로벌 배당주와 미국 국채가 들어갑니다. 왜? 안정적인 여러분이 현금 흐름 때문입니다. 연금 받으시듯이 배당주는 매년 배당금을 줍니다. 코카콜라, 존슨앤드존슨, 프록터앤드갬블 같은 미국 우량주들은 50년, 60년 동안 배당금을 꾸준히 줬습니다. 한 번도 안 끊기고요. 한국 주식은 변동성이 크고 배당도 짜지만 미국 우량주는 안정적이고 배당도 괜찮습니다. 연 3%, 4%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1억 원 투자하면 1년에 300만 원, 400만 원 배당금 나옵니다. 이게 연금에 플러스 되는 겁니다. 미국 국채는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대입니다. 1억 원 넣으면 1년에 400만 원 이자 나옵니다. 은행 예금보다 낫죠? 게다가 미국 국채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힙니다. 셋째, 전략자산 30%입니다. 여기에는 국내 우량 방산주와 수출 대형주가 들어갑니다. 방산주는 아까 말씀드렸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같은 거요. 김주의 리스크가 커질수록 이 주식들은 오릅니다. 리스크를 수혜로 바꾸는 겁니다. 수출 대형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겁니다. 이 기업들은 매출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벌어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국내 상황이 안 좋아도 글로벌 경기만 괜찮으면 실적이 나옵니다. 펀더멘털이 튼튼한 거예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주가는 눌려 있지만 실적은 좋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평가된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안전자산 40%, 달러와 금으로 환율 방어, 지정학적 위기 방어, 수익자산 30%, 글로벌 배당주와 미국 국채로 안정적 현금 흐름 확보, 전략자산 30%, 방산주와 수출 대형주로 리스크를 기회로 전환.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십시오. 그러면 김주애가 후계자가 되든 북한이 도발을 하든 환율이 오르든 여러분의 자산은 지켜집니다. 아니, 오히려 불어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3세 소녀가 핵 버튼을 쥐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게 현실입니다. 부정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무쇠없다, 불안하다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당하십니다. 환율 올라서 물가 오르고 주식 떨어지고 연금 가치 줄어들고 그렇게 노후가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준비하시면 다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산을 재배분하시면 위기가 기회로 바뀝니다. 남들이 떨고 있을 때 여러분은 웃으실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위기 때 더 부자가 됩니다. 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부자처럼 준비하십시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꿀돈이가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꿀처럼 달콤해지는 그날까지 꿀돈이가 함께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